안녕하세요, 청개울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2 벌써 11화고요 선별단지로는 8번째 단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요 좀 특이한 단지입니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2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서울촌놈 시리즈. 수도권 분양이 괜찮은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잠시 지방을 갔다가 오겠습니다. 자, 서울촌놈이 바라본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 2차. 얘도 길죠. 그냥 청일센 정도로 부르겠습니다. 청일센. 자, 서울촌놈인 제가 청주도 역시나 그렇게 많이 가본 기억은 없어요. 그래도 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그쪽에 뭐 충대 쪽에 근무하시는 분을 제가 알아서 그것 때문에 좀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는 좀 많이 가봤지만 역시나 청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그쪽 지역분들보다 더 많이 안다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자, 그래도 서울촌놈이 바라보니까 좀 핵심적인 거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건 오히려 청주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단지에 대해서. 얘가 선별단지로 들어간 이유는 앞서 저희가 다뤘던 7개의 단지하고는 좀 다른 이유로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주 에코 더샵 4차를 다뤘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마진이 있었죠. 대략 보기 한 2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어서 돈이 될 만하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실제로도 거의 2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그 전주 에샵 4차하고는 정말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잠깐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청주가 어디냐? 충청도에 있죠.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충청북도 인구가 약 150만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5만이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즉 충청북도 인구의 절반이 청주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위치상으로는 천안보다는 서울에서 좀 멀고 세종이나 대전보다는 훨씬 가깝죠. 잠깐 위성 사진 보시면요 여기가 청주입니다. 충북도 청도 있고요. 서청주 IC 있죠. 여기가 청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창이라든가 오송은 여기하고 여기에 위치합니다. 산업단지들이죠. 과학생명단지고. 자, 여기 청주가 있는데 이 청주에서 어디 약간 서쪽 지역으로 가면 청주 고속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고속터미널을 복합센터로 재개발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들어서는 게 여기 분양중 보이시죠?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2차 요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놈. 자, 원래는 좀 하다가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데 얘에 대해서 먼저 이걸 좀 보여드리고 들어간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조감도인데 딱 보면 고속버스 터미널이 여기로 들어가요.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이 터미널이 요 옆에 건물 요거는 사실 1차입니다. 이미 분양이 끝났죠. 근데 문제는 얘는 생수기라서 지금 논란이 좀 많죠. 여러 가지 생수금 청주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얘가 들어가는데 그 옆에 얘입니다. 이번에 주인공은 청주 센트럴 2차. 이 같은 경우에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49층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죠. 복합 개발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주상복합에 비해서도 좀 큰 규모로 이런 놈들이 들어가요. 얘하고 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에 청주에서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49층이고 물론 청주에 49층짜리들이 있어요. 얘는 청주에서 이 터미널이 갖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려서 얘기 드리겠지만 얘는 아마 랜드마크가 될 거다. 청주 전체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미리 좀 얘기를 드리면 여기 홈페이지에 원스톱 라이프 돼 있는데 요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조감도에서 여기가 1차 생수기고 요 놈입니다. 2차 들어가는데 밑에 보시면 요게 있어요. 힐스 에비뉴 센트럴 공급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스타벅스라든가 3층 규모인데 이미 다 뭐 이점들이 된대요. 뭐 생활 편의 관련된 것들 다 들어가 있죠. 더군다나 옆에 옆 건물 연결돼 있죠. 이렇게 현대 아울렛이 들어갑니다. 총 5층짜리가 들어가고요. 그 위에는 메가박스도 일단 돌비 시스템 갖춘 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힐센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한 방에 다 해결되죠.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청주 고속터미널이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론 청주 서북지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웰이 있는 쪽이 있는데 거기도 백화점이 있긴 한데 여기 아울렛 그죠? 여기 에비뉴 센트럴도 있고 메가박스 들어가고 즉 청주에서 생활 편의성은 아마도 가장 잘 갖춘 곳이 아닐까. 바로 위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터미널에 내려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되고 뭐 커피 먹고 싶다?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그 밖에 쇼핑하고 싶다? 여기 가면 되고 영화 보고 싶다?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얘 특이하게 49층에 스카이 커뮤니티 들어갑니다. 뭐 다이닝룸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하튼 뭐 커피숍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즐기는 커뮤니티.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4층에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정확히는 지금 공고문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촬영일자가 19일인데 내일 20일부터 홍보관 가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거고 아마 저희
저희 청주 회원님들도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19일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들어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 카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피트니스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 정도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여튼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가 정말 괜찮은 거주성을 갖고 있는 청주에서 A급, 그냥 1바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1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문제냐, 일단 얘에 대한 한 줄평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분양 나갔어? 좀 안되네요. 충청도 사투리죠. 야, 그렇게 해서 미분양이 나겠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중적 의미예요.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얘가 뭐냐면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엄청 심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얘 분양가가 84형 기준으로 옵션이 무조건 포함됩니다. 왜냐면 얘가 후분양이고 선시공을 한 아파트예요. 즉 확장도 이미 다 돼 있고 이미 들어가는 옵션 같은 게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기본 분양가 이외에 옵션이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즉 분양을 받으려면. 그래서 나온 84형 분양가가 얼마냐, 고층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항상 최고가를 다루니까 84형 최고가 기준으로 하면 옵션 포함하고 하면은 7.8억 선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7억 7,500 정도가 나오는데 대략 7억 8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 얘 지난번에 전주 애샵 더 4차 같은 경우에 200대 1의 경쟁률이 나온 이유가 주변 시세보다 1억이 쌌고 전고점 생각해서 2억 마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요, 주변에서 현재 제일 잘 팔리는 아파트 84형 보다도 1억 3천 정도가 비쌉니다. 거꾸로 가요. 즉 전주 애샵 4차가 주변보다 1억이 쌌다면 얘는 주변보다 1억 이상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 기다리던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근데 저는 이걸 왜 돈 되는 분양가 시즌 2에 넣느냐, 저는 사실 이겁니다. 이 정도 갖고는 미분양이 안 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 단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양 단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오늘 좀 분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욕도 많이 먹을 것 같긴 해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넘어갈게요. 필센 2차 또 한번 충청도 사투리를 좀 땄어요. 충청도에는 마법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충청도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뭐요? 인터넷에도 밈으로 좀 다니는 것 같던데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화가 났을 때도 뭐야 이런 식으로 하고, 놀라서도 뭐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짜증났을 때도 아씨 뭐요?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이거 쓰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요거 빨간 걸로 해놨죠. 기분 좋을 때도 뭐요를 쓴답니다. 이런 거죠. 뭐요? 이런 걸 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힐센 2차는요 요 개념에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냐, 힐센자 분양가에 대해서는요 요쪽에 해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다렸는데 너무 비싸게 나왔죠. 주변보다 1.3억 비싸게 나왔으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는데, 사실 힐센 2차의 주인은 요쪽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좋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왜 그러냐, 요겁니다. 청일세는요 좀 다른 시각으로 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분양가 계산을 하죠. 왜 계산을 합니까? 이걸 내가 분양받았을 때 추후에 이게 주변 단지보다 시세가 좀 낮아서 얘가 들어갔을 때 마진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안전마진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청주 힐센 2차는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단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얘는요 제 생각에 분양가 계산하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단지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이 단지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요런 단지다. 쉽게 말해서요, 최근 서울에서는 이게 유형화됐죠. 그래서 서울은 지속적으로 들어서서 의료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 중에 뭐냐, 바로 하이엔드급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데서 뭐 최근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연예인 아이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아파트, 130억짜리 뭐 150억짜리 200억짜리 이런 아파트, 한남더리라든가 이런 거 얘기되잖아요. 그런 걸 하이엔드라고 하는데, 청주는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50만 대는 충청북도에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즉 충청북도의 1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 단지는요 거의 1바를 차지할 단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즉 청주의 하이엔드급이다. 자, 이런 게 서울에서 언제 나왔었냐, 요즘 나오는 하이엔드급 말고 여러분 잘 아시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타워팰리스, 도곡 렉스 같은 것들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거의 처음에 나왔던 게 타워팰리스 같은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 나와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타워팰리스라든가 도곡 렉스 하이엔드급이 나오면서, 그 당시 하이엔드급이죠. 지금은 훨씬 더, 그런데 그건 분양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상당히 비싸게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돈이 안 되냐, 돈이 됐습니다. 전혀 다른 이유로, 안전마진이나 이런 이유가 아닌 걸로. 즉 아파트에는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걸 청주에서 보여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끌어왔습니다. 자, 요겁니다. 아파트는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분양가를 계산해야 하는 이런 수준에서의
투자 수단만은 아닙니다. 즉 청주가 150만이잖아요. 그 150만 중에서도 찐부자들이 있을 겁니다. 충청북도의 찐부자들. 자,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주택에 대해서 대할 때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여기서 안전마진을 먹어갖고 거기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찐부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을 주거용으로 보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 아파트에 왔을 때 정말 살기 편하고 괜찮으냐. 그리고 또 있죠. 뭐 다신 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찐부자들이 롤스로이스 같은 거 타는 이유, 벤틀리 타는 이유 비슷합니다. 아파트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주거라고 하는 거, 꼭 아파트가 아니라 주거, 내가 사는 집이란 거 자체가 내가 정말 부자예요. 근데 이 집이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정말로 찐부자면서. 그죠? 물론 검소한 찐부자들도 있겠죠. 여하튼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분양가 계산해서 우리는 안전마진 생각해서 저희가 주로 해드린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얼마가 남을까, 얼마 투자 수익이 있을까, 이건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투자의 수단이 아닌 이유, 말 그대로 주거 자체에 대한 평가. 다만 그 평가를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충청북도 전체의 찐부자들이지 않을까. 왜냐면 얘가 그 세대수도 많지가 않아요. 25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150만에서 계산해보면 얼마 안 되는 숫자죠. 근데 충청북도에서는 아마 얘가 최고가 아파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당연히 거의 다 청주에 있어요. 좀 이따 비교하겠는데 그 중에서 아마 GL 1차라고 하는 주상복합 거기 큰 평형 걔가 아마 최고 실거래가로 기록돼 있을 겁니다. 지금 약 18억 정도로 한번 찍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근데 걔를 넘어설 만한 단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얘가 위치나 GL 1차 사신 분들이 또 화내실 것 같은데 나쁜 단지 아닙니다. 좀 이따 비교할 거예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예. 따라서 이 단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돈이 될 수 있는 아파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6월 25일 1순위 다음 주 화요일 날 1순위 착용이 있습니다. 그럼 24일 날 월요일 날 특공이 있겠죠. 홈페이지로 하시면 공고문을 볼 수 있는데 여긴 좀 특이한 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른 데 있는 평형 정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일종의 깜깜이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일 20일부터 홍보관에서 예약 접수를 받아서 보여주는데 이런 거 특징이 있죠. 이런 아파트들 뭐냐면 좀 고급화시키거나 좀 비싸게 파는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갖게 해서 가게 만들죠. 그리고 좀 걸러낸다는 이미지도 있고요. 여하튼 얘 홈페이지에 정보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궁금해하는 평형 정보라든가 심지어 주차 정보도 여기 안에 자체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조금 문제긴 한데 좀 이따 알아낸 것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얘는 공고가 났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그냥 공고문 정도 볼 수 있고 다 알만한 것만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조사한 내용들 258세대입니다. 상당히 적죠? 예, 이거 대단지라서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258세대인데 평형은 총 구체적으로 5개가 있습니다. 84형, 109, 148, 149, 197. 얘네는 P가 붙어있죠? 네, 펜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148형이 2세대, 149는 하나, 197 하나. 요건 다 합해봐야 4세대고 주력은 84형. 그 다음에 단지 전체에서 중규모로 109형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청주 버스터미널. 제가 빨간색 해놨습니다. 보통 수도권 아파트 다룰 때는 우리가 뭘 다루죠? 전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이거 다루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지금 버스터미널을 갖다 써놨어요. 왜냐? 고속버스터미널 얘가 청주에서 갖는 의미가 있어요. 보통은 수도권 사람들은 역을 생각하죠. 네, 철도교통을 중시합니다. 근데 청주는 얘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이. 왜냐하면 청주가 특이한 게요. 청주가 여기거든요. 중심시가 여기고 여기가 오성 요위 쪽 오창이에요. 근데 여기가 청주인데 청주역이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아, 뭔가 떨어져 있죠. 그쵸?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한 3km 정도 되는데 여하튼 떨어져 있어요. 근데 터미널 어딨냐? 여기 있어요. 오늘 다루는 여기 힐센 바로 1층에 들어간 게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근데 청주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하다기보다도 위치한 특성이죠. 특이한 것보다 특성입니다. 이 청주에서 서울까지 갈 때 거리가 아주 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버스를 타도 1시간 반 정도? 자차를 이용해도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근데 기차를 타야 된다. 기차 타러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청주역까지. 가서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까이 있는 그냥 고속버스 타는 게 나아요. 만약 청주가 부산 같은 데였으면 버스로 거의 4시간 반 걸리는데 KTX 같은 거는 2시간 걸리니까 2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용을 하는데 청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버스를 타나 철도 이용하나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주에 나가야 되거든요. 청주까지 가려면.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청주 사시는 분들한테 들어봤는데 청주는 철도보다 버스를 더 애용한다. 만약 서울 가야 된다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 버스터미널이 청주에서는 철도 교통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다. 근데 거기 위에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좀 전에 조금 더 보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분양입니다. 이미 많이 지어졌어요. 청주 시내 사진 보시면 가경동 쪽 버스터미널 쪽으로 해서 이미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는 지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뚝우뚝 솟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25년 내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게 있죠. 잔금이 시기가 급박합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 점도 제가 일반적인 분양단지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청주 혹은 충청북도 찐 부자들의 어떤 잔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분양가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6.5억 선에 나왔습니다.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인데 별로 상관없죠. 왜냐면 내년 5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짧아요. 따라서 기본 분양가가 더 중요한데 이 6.5억 선이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주변의 최고가, 현재 최고가 아파트 84형과 동일합니다. 그렇고 좀 참고를 위해서 109형은요 8.5억이고요 148하고 149는 11.5억 정도, 즉 11억 5천 정도. 그리고 펜트 제일 큰 거 197형은요 15억 5천입니다. 기본 분양가입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기본 분양가 평당 의미가 없다고 써놨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옵션이 강제예요. 옵션이 선택이 아니에요. 확장부터 시작해서 에어컨도 그렇고 기본 옵션 뭐 주방이 뭐고 이거 전부 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풀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확장비 보시면요. 확장비는 뭐 다른 단지들에서 그렇게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좀 비싼 단지들은 이 정도 하니까요. 84 기준으로 1800, 109 기준은 2300, 148, 149는 3200, 197은 확장비가 4200입니다. 자, 에어컨은 1400입니다. 좀 비싼 것 같죠?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다뤘던 단지 가장 비싼 급들도 5기 기준 940에서 980 정도였거든요. 근데 얘는 1400이다. 요게 있습니다. 공기청정형입니다. 삼성 에어컨인데 공기청정형은 최근에 나온 거죠. 즉 온도 조절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청정 기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좀 비쌉니다. 최근에 있었던 단지와 비교할 수 있는 건요. 청주분들은 힐스테이트 어울림 사직이 역시나 올해 분양을 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 공청형이 들어갔는데 공기청정형이 84년 기준으로 115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 정리해놨는데 그거에 비한 조금 더 비싼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유념하시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걸 갖다 아예 강제로 넣어버렸던 것 자체가 이 아파트를 지금 시공하는 힐스라든가 아니면 시행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청주에서 하이엔드급 만들겠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전은 기본적으로 선택 항목이 없고요. 인덕션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펜트 같은 경우는 2개가 포함되죠. 다용도실에도 뭐 놔줬더라고요. 자, 기타 옵션은 전 품목이 포함됩니다. 좀 전에 말씀 후분양이고 선시공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멘붕이 왔었죠. 뭐냐? 84형 기준 옵션이 9,300입니다. 그리고 109형 가면 1억이 넘어가죠. 1.1억. 그 다음에 148하고 149형은 1.3억. 그 다음에 최고 197형 한 채 있는데 이거는 이 옵션 값만 1.6억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부가세도 포함이 되거든요. 큰 평형들은. 간단히 볼까요? 자, 일단 에어컨인데요. 요게 중에 뭐 에어컨 가격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겁니다.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서 뭡니까? 추가 설치 품목, 유상 옵션을 별도로 반드시 계약해야 된다. 무조건 계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에어컨이고요. 자, 이게 옵션입니다. 84형에 9,300만 원이 적용됐고 197에 1억 6천만 원이 적용된 그거예요. 보면 삼연동 중문 무조건 그냥 들어갑니다. 거실하고 부엌은 포세린 들어가고요. 뭐 간접 조명, 우물청정, 특화 조명, 세라믹 타일이라든가 전기 쿡탑, 이게 뭐 인덕션이겠죠. 음식 및 탈수기라든가 주방 TV라든가 뭐 이런 거. 즉 다른 아파트에서 옵션으로 고급화시킨 놈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다만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게 어떤 회사 제품들로 들어가는지는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비대도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옵션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하튼 그래서 84형 기준 9,300입니다. 그리고 세대별 창고도 제공이 되고요. 주차 대수는 조금 자료에 따라 다른데 1.47대 1에서 1.48대 1. 뭐 도심 한가운데 지은 것 치고는 사실은 지압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나쁘지 않게 주어졌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거보다 좀 더 높았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보통 하이엔드급이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2대1은 넘어가 주는 게 좋긴 한데 여하튼 얘는 지금 84형의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뭐 좀 무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부족한 건 아닌데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여하튼 요 기본 분양가들의 확장비, 에어컨, 그 다음에 우리를 놀라게 했던 옵션가를 다 합하면 어떻게 나오냐? 자, 요겁니다. 84형 기준 7.8억이고요. 이거 옵션 다 했을 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이걸로 그냥 통일되는 거예요, 얘네는. 자, 그 다음에 109형은 10억 선.
그 다음에 148, 149 펜트 총합해 세 채죠. 걔네는 13.6억, 한 채 197형은 17.8억, 거의 18억이다. 이게 분양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란이 생긴 거죠. 7.8억. 얘 때문에. 자, 청일센. 자, 이런데 왜 얘를 갖다가 지난 단지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전주 애샵 4차랑. 왜 제가 선별단지로 얘를 근데 선정했느냐. 그것도 돈 되는 분양가 시즌에서 돈이 왜 된다고 생각하느냐. 기본적으로 투자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다른 의미들에서. 자, 첫 번째 대장단지입니다. 얘는 누가 뭐래도 청주 아니 충청북도 전체에서 대장단지가 될 겁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무조건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이유들은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청주라는 지역은요, 구도심이 있다고 하면 뭐 분평인가 그쪽이 구도심일 것 같은데 충대하고 요게 있으면 이렇게 쭉 돌려서 어느 한 곳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일종의 도는 모양이에요. 쭉 삥 둘러가면서 여기저기 개발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 두 개의 지역 정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높은데 어디가 딱 청주의 강남이다 이러기가 조금 애매한 동네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얘가 들어서는 위치, 청주의 중심, 저는 고속터미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속터미널이 서울로 치면 철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들어서고 더군다나 고급화시켜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의 핵심 단지다. 뭐 같은 말입니다. 대장 단지자, 청주의 핵심 단지다. 넓게 보면 충청북도에서 제일 잘 나갈 단지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하이엔드란 얘기죠. 얘는 처음 등장합니다. 돈 되는 모양 시즌 2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죠. 하이엔드 뭐냐? 왜 얘가 투자성 갖게 되냐?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못 버텨? 내가 산다.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하이엔드급 대장단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197 펜트하우스 하나 있는데 그걸 들어갔던 사람이 못 버티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꼭 못 버틴다기보다 다른 지역 갈 수도 있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내가 이거 팔겠다 했을 때 살 사람이 없느냐?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여기 사느냐가 찐부자를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옛날에 타워팰리스나 도그렉셀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게 다른 쪽으로 이제 퍼졌지만, 따라서 얘는 요 의미에서 특이한 이유죠. 요 의미에서 기본적인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특징이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충청도 찐부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어떻게든 이걸 투자로서 생각해본다 이럴 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얘 전매 제한 아예 없습니다. 민영이고 얘가 뭐 과열지구도 아니고 당연히 지방이고 하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없어요. 요게 유일하게 우리가 찐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를 노려볼 수 있는 어떤 조건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이런 좀 특이한 의미에서 하이엔드 이 의미에서 얘는 투자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죠. 지역 관심도 일단 높습니다. 청주에서. 얘가 만약에 분양가가 좀 싸게 나왔잖아요. 지난 전주 에코보다도 더 훨씬 높은 경쟁력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단지인데 이번에 분양가 높게 나왔잖아요. 여하튼 지역 관심도 높습니다. 누구나 이 단지가, 이 아파트가, 이 주상복합이 청주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관심도 높고요. 기타 화제성,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주는 청주 단위가 아니라 충북 전체 단위에서 얘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그리고 어떻게 팔릴 것인가가 다른 지역과 어떤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좀 화제성을 갖고 올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뭐 197형 한 채지만 그게 20억을 넘어버리는 순간, 이번에 분양가는 18억이지만 20억 넘어버리는 순간 이제 좀 다른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충청도 자체에 대해서, 충북에 대해서. 그래서 화제성이 있어서 다룰 만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돈이 되는 분양가 시즌 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안전마진이 있어야 들어간다잖아요. 제가 근데 전주 애샵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단지들이 꼭 그 이유로 투자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단지들 보면 제가 범팍도 그랬고 금정 매정 카운티도 그랬고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에 대해서 고분양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단순히 분양가가 싸야지만, 무조건 싼 게 좋은 거면 역도 없고 뭐 이런데 외진 데다가 싸다고 들어가면 그게 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면 비싼데도 불구하고 좋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이런 단지 위주로 다룰 건 아닙니다. 좀 특이해서 다룬 거예요. 자, 보통 제가 다른 단지들에 얘기할 때 이 얘기 많이 합니다. 분양가가 착하다? 적절하다? 판단을 내려드렸죠. 물론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착하다고 그랬는데 이씨 비싼데 너 착하다고 그런다고 욕 많이 먹었는데 이 단지는 아예 이런 평가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얘는요, 충청도 밈이죠. 이런 거 있어요. 수박을 파는 할머니, 충청도 할머니가 있어서 물어보죠. 이거 파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파니까 내놨겠죠? 뭐 이래요. 그래갖고 물어보죠. 얼마에 파시게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안 함요? 사는 놈이 알지. 충청도 유명한 어떤 일화죠. 사는 놈이 한다. 그래서 그럼 이 수박 제가 5,000원에 살게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죠? 냅둬요. 개나 줘버리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아파트가 즉 청일센이 딱 요것과 어울리는 단지라고 생각해요. 분양가 착하다 적절하다 이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평가할 수가 없는 뭐냐? 사는 놈이 아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충청북도의 찐부자들. 이게 청약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충청북도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다만 얘는 다주택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도 세대원도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그게 투자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얘는 분양가. 충청북도, 청주, 찐부자가 생각했을 때 이건 뭐 이 정도면 싸다. 그러면 싼 놈인 거고 그러긴 좀 비싼데 하면 비싼 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할 만한 게 아니에요. 얘는. 제 생각에는. 따라서 얘는 분양가, 제가 뭐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그냥 사는 분들이 평가할 만한 단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 생각 조금 들어가긴 했어요. 어디 들어가 있었죠? 요거. 그렇게 해서 미분양 나갔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분양가, 주변에 비해서 비싼 건 맞는데 그걸 단순히 비싸니까 투자성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통은 주변 매매가 분양가 비교해야 되고요. 자체 거주성도 좀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주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보면서, 자, 문제는 매매가 분양가 비교. 청주의 일반적인 아파트들과 저희가 드디어 한번 비교를 해보죠. 주요 단지를 어디서 끌어왔냐? 청주는 이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주의 특징이 딱 위성비로서 여기가 중심이고 이쪽에 오송하고 오창이 있습니다. 얘가 특이한 게 뭐 중심지 어디 아니면 뭐 개발된 지역 어디에 특징적으로 서울의 강남처럼 신흥주택지 신흥택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주가 뭐 문제는 아니고 특징인데 여기저기 띄엄띄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청주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보면은 이쪽에 동남쪽에 이름도 동남지구인 것 같아요. 동남지구, 방서지구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도 택지지구입니다. 일종의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파트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쪽으로 보면 울랑지구인가 해갖고 요 북쪽, 동북쪽, 동쪽은 이제 산이라서 요쪽에 좀 있고요. 또 하나 뭐 청주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개발지구 보면 되는데 대농 3택지 개발지구라 그래갖고 여기가 사실은 기존의 청주 거의 가격 1바를 다투던 곳입니다. 여기가 지웰 1차가 있는데 충청도 전체에서 가장 비싼 실거래가가 나왔던 그 단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가 지금 분양하는 힐센인데 요 밑에 가경동 쪽으로 청주 가경 아이파크라든가 여기도 또 딱 보시면 알겠지만 계획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청주는 여기 그럼 여기 어디도 있고 또 최근에 올해 분양한 사직 어울림 그게 어디냐 여기에요. 사직일동 이쪽인데 여긴 또 뭐냐 지방도시 얘기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린 원도심 재개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직에서. 그러다 보니까 청주는 어디가 딱 일바다 말하기 힘들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가격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버스터미널 여기인데 이번에 청주 여기 힐센이 들어갔는데 위에 있는 대농 3 택지 개발지구 지웰이 있던 곳 여기랑 여기요 가경지구 그래갖고 여기 아이파크라든가 여기 푸르지오라든가 자이 이편한 세상 다 들어가 있죠. 요쪽 이렇게 두 개가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선 제일 높지 않나. 물론 여기에 최근에 테크노폴리스라고 해서 여기도 또 들어갈 예정이죠. 여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선 아무리 봐도 요 두 쪽이 지금 가경하고 이 대농 요렇게 두 개가 가장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따왔죠. 위에 대농지구 여기 있는 거죠. GLCT. 자, 얘 단지 정보 잠깐 보시면요. 얘도 45층짜리입니다. 옆에 GLCT 푸르지오는 49층. 얘는 높아요. 그리고 연도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냥 얘는 사실 이걸 자세히 보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리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좀 전에 봤던 신형 GL 1차. 얘가 이제 충청북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게 얘였나 그럴 것 같은데 얘가 일단 호가는 18.5에서 19.5이 나옵니다. 최근에 실거래가는 별로 없어요. 이유가 지난번에 대구 범어아이파크에서 말씀드렸지만 상계주공이랑 압구정 현대가 다른 이유가 압구정 현대가 지난 3년 동안 대형 거래 없다가 한 방에 올라버렸다 그랬잖아요. 즉 지난 시기 부동산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기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호가만 따왔습니다. 호가는 이렇고요. 밑에 빨간색 17.8억이 뭐냐? 이번에 힐센 2차 196형 제일 큰 거 그놈이 17.8억이에요.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신형제 1차 전용면적 152형 같은 경우는요. 아마 힐센의 149, 148형 좀 비교가 가능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호가는 11에서 12억인데 힐센 2차에 들어가는 140, 149는 13.6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가가 152형은 좀 있어요. 요즘 10억에서 12.7억이다. 조금 더 힐센이 비싸다. 이번에 분양하는 놈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거 GLCT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얘가 84형이 좀 있어요. 1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준신축이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얘가 49층인가 그랬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6에서 6.5억이고 실거래가도 들어가보시면 꽤 많이 떠 있습니다. 6에서 6.5억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84형이요. 자, 그런데 힐센 84형 얼마라고요? 7.8억이다. 물론 아래층은 7.3억짜리도 있습니다. 7.8억 정도다. 그러면 1억 3천 정도, 대략 1억 3천 정도 비싸죠. 뭐가 이번에 분양하는 힐센이 오늘의 주인공이. 그 다음에 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요게요.
여기 테크노라고 새로 개발돼서 요즘 들어가고 있고 들어갔고 한 데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하나 땄습니다. 여기는 조금 가격이 낮습니다. 실거래가는 4.7에서 5억 선이고요. 호가는 4.8에서 5.3억 선입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격적으로 보기에 여기 대농 3지구랑 좀 막상막하를 이루는 곳, 가경 있죠. 가경 아이파크 이쪽. 여기도 아이파크라든가 자이라든가 이 편한 세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 따왔습니다. 아이파크인데 얘가 제일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따왔습니다. 2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준신축이고요. 호가는 6억에서 6.5, 실거래가는 6억에서 6.5.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아까 두 지역이 좀 청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수위를 다투고 있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대농 3지구랑 가경지구요. 84형인데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힐스텐이 들어가는 거죠. 얘보다 1.3억 정도 현시가보다 비싸게, 아까 현재 실거래가보다 1억 넘게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올해 분양한 게 있습니다. 입사년 아까 잠깐 봤던 여기 청주 구도심, 원래 도심인 무심천이 있는 사직동에 있는 여기 재개발주입니다.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 사직. 얘가 청약 자체는 1대1은 넘게 나왔는데 지금 미분양이 조금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본 분양가는 4.8에서 4.9억이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확장비는 비슷했어요. 1,500이었고요. 에어컨 아까 말씀드렸죠. 얘도 공청형 들어가서 1,150, 이게 1,400인데 비해서 조금 더 쌌죠. 근데 얘도 옵션이 좀 되게 많아요. 얘는 옵션이 기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힐센 2차는 무조건 다 넣어버리잖아요. 고급으로. 그 기준으로 하면 5,000은 좀 넘을 것 같은데 대략 너무 복잡해서 제가 한 5,000 정도 잡았습니다.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 합해보면 어울림 사직 같은 경우에 최고급으로 들어가면 5.7억에서 5.8억 정도,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옵션 더하면 그 정도인데 역시나 힐세는 7.3에서 7.8억, 그럼 역시나 대략 1.3억에서 1.5억 정도. 즉 다른 것들에선 비교해서 뭐 호가 이런 거 보시라고 그랬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주에서 제일 비싼 놈들, 그리고 제일 요즘 비싸게 분양했던 놈과 비교해서도 최소 1.3억에서 1.5억 비싼 놈이 힐센 2차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다. 이걸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가에 비해서 그냥 몇 천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1억 이상, 1.5억까지도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잘 팔리지 않았던 아파트보다도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청주 힐스테이트는 이게 더 중요하죠.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 근데 여기 이건 간단히 써놨어요. 입주시 부동산 시장 변화 정도에 따라서 다른 단지들도 제가 소개해드린 단지들도 바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바로 당장 내년 5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변 개발 여부가 있죠. 왜냐면 이 주변이 가장 번화한, 최근에 이제 번화해진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주에서. 여기 복합센터 개발되면서 여기도 뭐 현대아울렛 들어가지만 기존에도 NC백화점이라든가 롯데마트가 있어요. 기존에도. 근데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이런 주택들이 있어 보이는데 딱 보셔도 뭐가 많아요. 음식점 많죠. 이거 딱 위성으로 보시면 일종의 상가주택 같은 거거든요. 간단하게 한 번만 보면 이렇게 위에 주택인데 밑에는 다 가게인 느낌 오시죠? 네, 느낌 오십니다. 이쪽은 좀 아닌데 사실 여기가 거의 다 그래요. 왜냐면 잠깐 여기가 지금 보시면 위성 지구 보시면 이렇게 음식점 많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는 재개발되기 되게 힘듭니다. 서울도 모아타운 같은 거 할 때 문제되는 거 많죠. 신통계 같은 거 할 때 뭐냐면 상권이 형성돼 있잖아요. 상권이 형성돼 있으면 재개발하는데 그냥 주택만 있는 지역들, 좀 전에 사직 보셨잖아요. 사직 1동 어울림 있는 쪽, 그쪽은 좀 달라요. 그쪽은 좀 다른데 얘처럼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쉽게 재개발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주변이 변화한 걸 많이 기대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특히나 여기 뭐 모텔이 따로 있는데 사실 터미널 주변에 모텔 있는 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요.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요. 여기 자체가 그냥 청주에서 가장 큰 도로예요. 가장 최근에 각광받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 개발 여부 자체 이걸 보고 들어가실 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얘는 뭐냐? 분야별 평가를 간단하게나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 풍광초 서원중이 있습니다. 가까워요. 의외로. 또 도심인데 어디냐면 여기 초등학교 있고 여기 중학교 있어요. 거리를 재보면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초등학교까지 한 300m 정도, 뭐 길을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중학교도 옆에 붙어 있잖아요. 도보권이다. 초품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가깝다. 중학교 이상은 학원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근데 학원이 요 가경동 근처가 청주에서 가장 학원이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주에서 제일 괜찮은 아파트들이 여기하고 여기 가경하고 대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 이쪽에 형성이 되죠. 그렇죠? 번화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교육 여건 나쁘지 않습니다. 중심지구 하다 보니까 학원가도 제일
잘 형성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교통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청주 고속터미널. 얘가 청주에선 수도권의 전철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편의성은 청주 일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여러분들 또 지일분들이 또 화내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도 백화점이 있어요. 롯데시네마 있고요. 이쪽에도 백화점, 현대백화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기도 좋은데 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커피 마시고 영화관 가고 쇼핑하고 이거잖아요. 따라서 청주 일바는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면구조 안 나와있다고 말씀드렸죠. 20일날 직접 가셔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겁니다. 49층 지웰 쪽 대농 쪽에도 높은 45층 49층짜리 있는데 얘는 딱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요. 딱 중심으로 누구나 사는 가경동 터미널 위에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 의미에서 뭐 청주에 뭐 유명한 게 뭐 있냐고 제가 청주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충북대나 얘기 나오고 무슨 산성 얘기 나오고 무심천의 그 벚꽃 이런 거 나오는데요. 저는 얘도 랜드마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자체가 이 주상목가 자체가 청주에서 그럴 만한 요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평면구조 안 나와있지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근데 거길 못 갈 것 같다 홍보 못 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1차가 있었잖아요. 1차를 좀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는 물론 생수기긴 하지만 같은 애들이 지은 거잖아요. 힐스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대략 어떤 느낌일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건 홍보관을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자, 옵션은요 1억대에 걸맞는지 확인이 좀 돼야겠죠. 물론 힐스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해줬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아까 요거 잠깐 써놓고 넘어갔었는데 싱크대는 과연 어디 거냐. 보통 하이엔드급 하면 유럽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유럽제가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왜냐면 유럽제는 8세형이라도 유럽제 싱크대 하나만으로 여기에 가까운 가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 걸 쓰느냐에 따라서. 가구, 수전 같은 것도 좀 특화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수전이나 비데 같은 거 우리나라 것도 좋거든요. 일체형 뭐 대림 거라든가 일체형 비데 이런 거 좋은데 보통 고급화 시키면 뭐 이유는 모르지만 아메리칸 스탠다드 일체형 비데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쓰였는지 창호 제너면 뭐 대구 같은 경우에 백화창호인가 독일 거 쓰고 그랬는데 얘는 창호 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인덕션은 뭐 우리나라 거 되게 좋으니까 과연 정말 고급일까? 요거에 맞는 요 가격에 맞는 고급일까를 생각해 보는데 근데 제 예상은 지금 기본적으로 바닥이나 이거 포세린 이런 거 깔고 전체적인 느낌 왔을 때는 고급을 넣어줬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싱크대만 유럽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넣어줬을 것 같은데 이건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체 편의성 이 정도의 자체 편의성을 가진 곳은 서울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커뮤니티가 두 개가 있죠. 4층에 일반적인 커뮤니티 들어갈 거고 스카이 커뮤니티가 있죠. 49층인가 옥상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다이닝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래요. 이런 건 상당히 고급화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차도 청주 자체에서 지방도시의 특징인데 지방치고는 1.48대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도시 한가운데 지하를 파고 만든 것 치고는 1.48대면 뭐 욕할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세대창고 같은 건 많이 주어지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 자체 편에서 제가 이 서울도 희소하다고 말씀드린 건 이런 거보다도 밑에 내려가면 1층 3층까지 에비뉴, 현대 에비뉴 구성되어 있고 아마 뭐 스포기라든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커피숍 같은 거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 들어가 있겠죠. 생활 편의성 엄청 좋다고 보면 되고요. 바로 옆으로 연결돼서 가면은 거기에는 메가박스도 뭐 돌비 시스템 돼 있는 걸로 들어온다고 이미 거의 확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영화관도 있고 거기 아울렛 5층짜리 현대 아울렛 쉽게 말해서 스타필드 같은 거로 보시면 되잖아요. 수도권 계신 분들은. 그리고 뭐 이쪽으로 뭐 음식 사실 뭐 마트 같은 것도 있고 원래도 또 앞쪽에 다른 건물이지만 NC 백화점이라든가 롯데 마트가 있어요. 또 바로 앞에 바로 옆 건물로 있잖아요. 아까 보셨으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이 정도의 편의성 갖춘 단지는요 서울에서도 그렇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옵션을 고급화만 좀 잘 시켜줬다면 그 분양가에 대해서 여기 써놨죠. 사는 놈이 알지. 사는 사람이 알 텐데 이걸 사시는 충청북도 혹은 청주의 찐 부자들이 기꺼이 그 정도의 분양가 지급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치 평가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전마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만 제가 왜 얘를 돈 되는 분양가 시즌에 넣느냐 이런 아파트도요 1차적으로 그걸 보고 들어가진 않지만 2차적으로 투자 가치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서울에서 타워팰리스 처음 들어섰을 때 도곡렉스를 들어섰을 때 걔네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물론 나중에 가격이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걔네들이 갖고 왔던 어떤 충격이라든가 최근으로 치면 이제 하이엔드급들이 서울에 들어서거든요. 언젠가 한번 다룰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강남에서 가장 비싸게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지금 뭐 분양 중인지 모르겠는데 깜깜이는 분양하겠죠. 최저 분양가가 300억 최고 분양가 800억인 하이엔드급이 이번에 많이 얘기하던데요. 30억하고 80억이 아닙니다. 300억이 최저고 800억이 최고 분양가입니다. 26세대짜리예요. 하이엔드급으로. 주차 대수가 20대가 넘어갑니다. 그 비싼 놈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그런 하이엔드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청주에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하이엔드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분양의 투자 가치와는 좀 다릅니다. 근데 안 보이지만 어디인가 부자는 있습니다. 예, 충청북도 부자, 청주 부자 있습니다. 어딘가. 자, 그런 분들이 얘네들에 대한 수요가 없을까? 있을 거다. 따라서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인 투자 가치가 아닌 2차적인 의미에서 투자 가치가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얘를 갖고 뭘 노려야 되냐? 임차 수요를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할 만하다. 혹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치고 빠지는, 왜냐면 제가 얘 전매 제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 청약 조건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청약 통장에 돈 있으면 다 넣을 수 있어요. 다주택자까지 넣을 수 있다니까요. 얘는. 그리고 부부도 넣을 수 있잖아요. 이제 청약서 개편돼서 가점제도 아니잖아요. 추첨제잖아요. 그건 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야겠죠. 계약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도금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5월이니까 1년밖에 안 되고. 여하튼 근데 뭘 할 수 있냐면요. 어디까지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넣었어요. 196 펜트를 당첨이 됐어. 근데 돈은 내가 없잖아요. 내가 거의 18억인데 18억은 없어요. 그냥 계약금 한 2억 정도 내고 내가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걸 내가 20억에 사실 뿐 하면은 없을까? 한 세대인데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 물론 내가 분양받아서 파는 거니까 양도세 이런 거 많이 얻어맞겠죠. 그래도 남잖아요. 18억에 내가 당첨이 됐지만 이거 20억에 40%면 누군가 충청부터 찐부자 나와서 제가 20억에 살게요 하면 그거 절반 넘게 양도세 내도 그래도 몇 천 원 먹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다른 평형들도 근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임차수요 오를 때 뭘 볼만하냐면요. 지금 아까 봤던 괜찮은 그 단지들이 있었잖아요. 위아래로. 걔네들 전세가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에 대략 4억 선 84형 기준으로. 얘가 지금 7.8억이잖아요. 옵션 다 때리박아서. 그렇죠? 강제 분양가. 한정을 7.8억인데 전세가 4억인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전세가가 나쁠까 좋을까? 임대료가. 좀 말했잖아요. 버스터미널 있고. 살기 정말 좋은 곳 아닌가요? 그럼 얘는 그 지금 4억 치고 있는 84형 전세보다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청주는 아직도 분양 물건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실거주수요. 전세는 실거주수요잖아요. 월세도 그렇고. 근데 여기 전세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까?를 따져보면 그 수요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걸 8억을 다 주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세가 얼마일지 생각해 보시고 전세가 지금 현재도 한 4억 좀 넘어가는 것들이 있던데 제가 보니까 이거 7.8억이면 내가 돈이 한 3, 4억 있다면 임대가 4억을 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게 요런 이유 나는 찐부자가 아니지만 당첨됐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내가 타워팰리스를 갖다가 전세 주고 있어도 타워팰리스 올라간 건 내가 간신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임차 수요를 고려해서 내 투자 금액을 생각해보고 투자할 수도 있고 단기 거래도 들어가고자 하는 찐부자들 있지 않을까. 그걸 잘 판단해 보시고 그게 만약 있을 것 같다 한다면 내가 비록 찐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런 의미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하잖아요. 사실 이게 머리 아픈 일이고. 하지만 그런 건 가능은 하다.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 수요가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죠. 진정 하이엔드급으로 힐스가 지어졌는가. 옵션이 1억이나 되는데 8세형 기준으로 1억 가까이 되는데 그게 과연 정말 저는 근데 뭐 유럽형 싱크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다른 아파트들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풀옵션들은 다 들어가지고 거기서 좀 더 성의만 보였다면 하이엔드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남은 1년 아직은 그래도 5월까지 남았잖아요. 힐스테이트가 시공사든 시행이든 하이엔드로 마무리를 잘 지어주길 바랍니다. 벤자민 못 써놨는데 고급이면 최근에 뭐 이제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벽지 대신에 벤자민 뭐 페인트죠. 고급스럽던데 그런 거라도 좀 뿌려주면 좋지 않을까.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따라서 얘는 하이엔드가 맞는데 거기에 맞게만 좀 들어가주면 이 분양가가 비싸다는 논란이 있지만 좀 다른 의미의 단지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욕을 먹을 거 뻔히 알면서 해봅니다. 한줄평입니다. 충청도 다 틀린데요. 내비도 애는 착혀. 자,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제가 들었어요. 애는 착하다. 이게 뭐 나쁜 의미로 쓰면 이런 거래요. 정말 쓸모없는 놈한테 애는 착하다 이럴 때 쓰는 거기도 하지만 이런 게 있답니다.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A란 애가 B란 애를 욕하는데 내가 그 욕하는 걸 너무 듣기 싫어서 너무 지겨우니까 됐어 그만 좀 해라. 애 착한데 뭘 너무 그러지 마라. 어느 쪽 의미로 제가 이걸 써놨을 거예요. 첫 번째 의미일까 두 번째 의미일까 모르겠는데요. 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 서울의 하인들은 최소 100억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물론 제일 1차가 있지만 지금까지 청주 혹은 충청도 일바였던 게 있지만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청일센이 조금 더 근소하게나마 얘가 하인드 아닌가. 그런데 서울의 하인들은 최소 100억입니다. 투자하는 이유도 다릅니다. 안전마진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이엔드는. 그리고 최근 나오는 뭐라 그래요? 하이퍼 하이엔드 이런 건 아닙니다. 얘가 그렇다고. 300억, 800억짜리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약간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파워필리스, 도공렉스 이런 거 정도 생각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세부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제가 청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니까요. 어떻게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되지도 않는 서울초능이 충청도 사투리라든가 이런 거 좀 썼는데 웃자고 한 겁니다. 너무 과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뭐 폄하하고자 이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길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넣어본 거다. 이렇게 양해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100만원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이 있습니다. 밑에 댓글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기본 자료들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10화가 되고 하니까 기존 것들에 대한 정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그 단톡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와 주시면 다양한 소식, 꼭 분양 얘기 말고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소개단지, 지금 빨간 거 친 놈들이 오늘 청주 센트럴 2차까지 한 놈인데요. 요거 줄거넌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명은 그냥 넘어가 버렸죠. 나머지가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좀 분양이 밀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좋은 분양, 수도권 분양도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터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